금융시장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연준 성명서가 가진 파급력 진짜 역대급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이 이례적인 연방준비제도 성명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금리 동결이 아니거든요. 시장이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예측하는 나침반 자체에 아주 큰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복잡한 층위들을 명확하게 해독해보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어떤 거대한 파장이 밀려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제대로 짚어보죠.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시죠. 4. 금융시장에서 숫자는 참 많은 걸 이야기해주잖아요. 이건 무려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 내부에서 공식적인 방향성에 반대하는 표가 4표나 나왔다는 뜻입니다. 30년 만에 이례적인 분열. 전문가들이 이번 발표의 말 그대로 경악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핵심 뼈대는 이렇습니다. 1992년 이후 전례 없는 분열부터 시작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꺾인 시장의 베팅, 차기 의장 케빈 워시의 등장, 그리고 마지막 한지붕 두 의장 사태까지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드러난 현상이죠. 1992년 이후 전례 없는 분열부터 살펴볼까요? 연준이 지난 1월부터 벌써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수준으로 묶어뒀습니다. 겉보기에는 예상대로 동결이네 하고 쓱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스토리는 그 동결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에서 터져나온 위원회 내부의 어마어마한 파열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반대표가 4개나 쏟아졌거든요. 스티븐 마이런 의원은 아예 나홀로 금리 인하를 주장해버렸고요. 더 충격적인 건 나머지 3명입니다. 베스 에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의원은 동결 자체는 찬성했지만 위원회가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 정면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여기서 이 3명의 위원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연준의 완화 편향 기조입니다. 연준이 지난 2년 동안 시장에 앞으로 우리는 금리를 올리기보단 내릴 가능성이 커요 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쏟아지는 경제 데이터를 볼 때 잠깐 지금 계속 그런 태도로 유지하면 안 되지 않나? 하고 강하게 반박한 겁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더들이 패닉에 빠진 이유가 이거예요.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 지침을 더 이상 100% 믿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분열이 왜 생겼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죠. 바로 인플레이션과 고용의 치열한 줄다리기입니다. 지금 연준은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유가 쇼크가 물가를 미친 듯이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 거대한 충격파를 묵묵히 버텨내는 진짜 믿기 힘들 정도로 탄탄한 고용시장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수치들을 짚어보면 얼마나 골치가 아플지 딱 감이 옵니다. 전쟁 여파로 에너지가 10.9%나 폭등하면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3.3%로 껑충 뛰었죠.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를 가볍게 돌파했고요. 그런데 고용 쪽은 어떨까요? 3월에 늘어난 일자리가 시장 예상치의 3배를 웃도는 17만 8천 개입니다. 실업률은 4.3%로 너무나 안정적이죠. 아니 물가는 치솟는데 고용은 이렇게 튼튼하다?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명분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 얼마나 피부로 와닿는지 보여드릴게요. 최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18달러를 찍었습니다. 2022년 8월 이후 무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고 전쟁 전이랑 비교하면 40%나 급등한 거예요. 솔직히 이쯤 되면 연준 위원들이 이런 숫자들을 뻔히 보면서 금리 인하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금리 인하 취소 가능성을 보시죠. 월스트리트의 전망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12월까지 금리가 지금 이대로 꼼짝 않고 동결될 확률이 무려 90%로 치솟았습니다. 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올봄이나 여름쯤에는 금리가 내리지 않겠어? 하던 시장의 기대감이 그냥 차갑게 얼어붙어버린 겁니다. 지난 3월 연준 점도표에서 올해 금리 한 번은 내릴 거라고 살짝 힌트를 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메이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 전망을 아예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연말은 되어야, 사실상 연말까지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데 시장의 의견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판을 흔드는 정말 거대한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입니다. 막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케빈 워시의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종 관문이 남긴 했지만 지금 이렇게 내부가 쫙쫙 갈라진 연준에 완전히 자신만의 새로운 어젠다를 준 강력한 인물이 뛰어들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이 워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요? 그가 들고 나온 계획이 아주 파격적이거든요. 정치권 압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하겠다,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가장 뜨거운 감자가 바로 물가 지표입니다. 워시는 연준이 지금 쓰는 PCE 지표가 물가 상승률을 너무 낮게 포장한다고 비판해요. 그래서 더 깐깐하고 높게 나오는 새로운 기준으로 바꾸자고 주장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연준의 금리 결정 잣대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즉 금리 인상 쪽으로 확 기울 수 있다는 엄청난 폭탄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대망의 마지막 챕터, 사상 초유의 한지붕 두 의장 사태입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다가오는 5월 15일이면 제롬 파월의 의장 임기가 끝납니다. 그럼 케빈 워시가 그 자리를 넘겨받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파월의 연준 이사로서의 임기는 언제까지냐? 무려 2028년 1월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임 의장과 신임 의장이 연준 이사회라는 같은 회의실 안에서 얼굴을 맞대고 동거하게 되는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딱 이렇게 말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의장직을 내려놓고도 이사로 계속 남아서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대못을 박아버린 거죠. 기존 정책을 이끌어온 전임 의장과 판을 뒤엎으려는 신임 의장, 이건 마치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 두 명의 선장이 한 배의 조타수를 서로 잡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분석을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핵심은 이겁니다. 1992년 이후 최악의 분열, 4명의 반대표, 그건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이 한지붕 두 의장이라는 전례 없는 구도가 앞으로 연준 내부의 마찰을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증폭시킬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융시장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예측 불가능성이잖아요. 지금 그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면서 이 분석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가와 고용의 끝없는 딜레마, 30년 만에 극심한 내부 분열, 인플레이션 지표를 둘러싼 정면 충돌, 거기에 다가오는 강력한 정치적 압박까지. 이렇게 쪼개질 대로 쪼개진 연준이 과연 거대한 경제의 경랑 속에서 무사히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의 진짜 변동성은 아직 시작조차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거대하고 복잡한 퍼즐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투자 스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우는데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길 바랍니다.